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네, 화요일의 인기 코너죠.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탄희 의원이랑 이렇게 친하신 줄 몰랐어요. 얼싸안으시던데요. 아, 이탄희 의원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셨어요. 아마 저는 차기에 언젠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대통령감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본인의 소신이 뚜렷하잖아요. 사실 저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찬반이 있고 뭐 그런 논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저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치인들 최근에 흔치 않습니다. 정치 개혁으로 직을 걸겠다고 한 의원은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약간 옛날 노무현 생각나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본인이 사람들을 설득을 했잖아요. 거기에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뭐 찬성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저런 정치인들이 잘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탄희 의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 다른 방송에서나 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견 조율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뭐 이탄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 뭐 여야 할 것 없이 제가 좀 연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탄희 의원하고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이 바라는 대로 이 현재의 선거 그 비례대표 선거 방식이 유지가 되면서 위성정당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위성정당 오늘 뭐 저 다 듣지는 못했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위성정당은 이제 법으로 막을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위성정당과 자매정당, 형제정당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성정당은 이 본진에서 의원들을 꿔줘가지고 사실상 이 정당이 원래 본진은 비례를 안 내고 여기만 비례를 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꼼수죠. 그러니까 법을 피해가는 방식이고, 자매정당, 형제정당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가깝지만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세게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열린민주당 같은 게 일종의 형제정당 같은 거예요. 위성정당은 막아야 되고 형제정당은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신당이 뭐 조국신당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방송에서 이런 표현했어요. 더 센 민주당. 더 센 민주당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지지하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성정당이 아닌. 위성정 의원을 꺼주고 뭐 이름을 또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 그거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거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당이 혐오 정치 이를테면은 뭐 반사이익 구조로 이거를 깨야 된다라는 그 큰 전제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거제도에 관련해서 조금 팩트 체크 이런 것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KBS 얘기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KBS 박민 사장이 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앵커와 진행자가 대폭 교체됐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인 이제 주진우 기자가 갑자기 하차를 했고, 9시 뉴스 메인 뉴스 앵커인 이소정 기자도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이 많은 진행자가 대거 교체되는 상황,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기조를 정확하게 받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좋아 빠르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그 관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뭐 인정이 된다, 익숙하게 조금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도 정권 교체가 되면은 공영방송에서 약간의 스탠스를 살짝 전환하는 거. 뭐 이를테면 사장도 바뀌고 이를테면 보도국장도 교체되고 그러면서 있었던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바뀌기도 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패널 숫자들이 뭐 다른 사람이 오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불편하더라도 그래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정도의 변화는 있었어요. 있었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있었던 기자들을 저기 아이스링크로 보낸다거나 뭐 그런 예를 일도 들면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자 교체 같은 경우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라디오 이제 뭐 여기 방송사에 계시고 여기가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이제 종교 방송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야 김영희 내일 하차해, 내일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이게 가만히 너무 황당할 것 같거든요.
제작진도 황당하고 시청자 청취자도 황당하고 예. 본인도 어때요? 앵커도 황당하고 끝인사도 모두가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끝인사도 끝인사인데 공지도 다음에 프로그램 후속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작진하고 플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프로그램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죠. 아무리 짧아도 최소한 2주고 진짜 한두 달 몇 달 걸려요. 이런 거 하시면 알겠지만은. 맞아요. 프로그램 런칭할 때. 그러면은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황당하면 일요일 날 밤에 주진우 라이브 KBS 예. 5시에 하는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KBS 주진우 라이브 PD한테 라디오 센터장이 전화를 했어요. 네. 해서 야, 내일부터 주진우 나오지 말라고 그래.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심지어는 그 임명장을 라디오 센터장 신임 임명장은 월요일 날 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장 받기도 전에 내정된 신분으로 네. 지시를 한 거예요. 그 내정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 있나요? 건지. 이게 그래서 이제 언론노조의 KBS 지부, 이제 전국 언론노조 KBS 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 네. 이거는 일단은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한 거고 이거는 방송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예. 편성의 이제 방송법에는 이렇게 개입하기 없게 없게 돼 돼 있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뭐 소송을 가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뿐만 아니라 패널에 대해서도 지금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KBS 패널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뭐 얘기 들었거나 혹시 통보받은 게 없으신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KBS가 패닉이에요. 제가 사실 KBS에 방송을 많이 출연합니다. 그러시죠. 이런저런 TV, 라디오. 제가 굳이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제가 KBS 프로그램에 6개를 출연하더라고요. 저도 안 6개나 해봤는데, 하세요? 예, 뭐 다 TV하고 라디오하고 다 합쳐가지고. 예. 근데 이제 최욱이 하던 더 라이브 같은 예. 경우에는 아예 폐지됐으니까 그거 이제 뭐 하나 없어지고 뭐. 따로 연락받은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내일 제가 아침에 최강 시사 이제 최경영이 진행했던 최강 시사는 뭐 내일 오늘 PD한테 연락이 왔어요. 흔들리지 말고 일단 나와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들 이제 내가 안 나가야 되나 보다 사람들이 패널들이 생각을 하니까 다른 일정 잡고 안 나와버릴까봐. 근데 지금 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패널들은 일단은 하던 사람들 다 나와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저는 뭐 패널 교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한 주에 20개 이상 방송을 해요. 뭐 몇 개 안 한다고 큰 문제 생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은 성향 분석을 해요. 예. 좌편향이다, 뭐 우편향이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표 만들었던 것도 있잖아요. 예. 색깔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 드렸는데 자 KBS는 정권의 방송입니까? 국민의 방송입니까? 국민의 방송 그 로고송도 있잖아요. 국민의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제안을 했어요. 자, 여야 뭐 아니면은 거기에 나오는 패널들의 비율을 이렇게 해라. 정권 지지율 가지고 해라. 대통령 지지율. 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대충 35대 6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60% 넣고 정부 우호적인 사람 35% 넣으면 되잖아. 이게 국민의 방송 아닌가요, 이게? 아, 지지율대로 하는 게. 예, 지지율대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꼴 보기 싫으면은 지지율을 올리면 됩니다. 아니, 못하니까 비판을 하는데 이게 마치 그 선호가 바뀐 것 같아요. 방송에서 비판을 하니까 우리가 점점 못하게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어제 저도 KBS 9시 뉴스를 오랜만에 정주행을 했는데 KBS 위상을 되찾고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어제 앵커가 뉴스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어떤 방송이든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김혜영의 뉴스공감도 뭐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모든 사람을 뭐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예. 없어요. 제가 뭐 아침에 출연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좌편향이냐 우편향 가지고 자기들끼리 네, 싸웁니다. 댓글 참 시끌시끌합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KBS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지표를 보면 됩니다. 지표를.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 수용자 조사를 매년 해요. 네. 언론 수용자 조사를 하는데 KBS가 4년 연속 1등을 했어요. 신뢰도 1등. 이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게 뭐 일단 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도가 1등인데. 문체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고 여기에서 한 거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도 그런 거예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매년 이렇게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걸 만드는데 네. 2023년도 올해 거 발행했거든요. 거기서 MBC가 신뢰도 1위 했어요.
있어요. 또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심지어는 근데 그거 영어 번역본을 빼버렸습니다. 그거 문제대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근데 그러면은 MBC가 뭐 편향이 됐네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 데이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미세하게 뭔가 오보가 있거나 뭐가 뭐 잘못이 있으면 그런 거는 시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방송을 다 싹 갈아엎는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법이. 예. 지금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반발을 하고 있고 방송법 위반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이제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이게 뭐 이제 막 다 중단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사장과 보도본부장 뭐 기타 등등 이런 주요 간부들이 이런 성향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 의식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으면은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여기 이 KBS에 좌편향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좌편향된 KBS가 있었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됐나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한다고 정권 교체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 차례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송과 상관없이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정권 교체가 돼요. 이거는 방송이 그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여론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굉장히 대한 언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네. 김혜영의 뉴스 공감 들으면 돼요. 주진우 라이브 듣기 싫으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이게 총선 결과가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이후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제 취임한 KBS 박민 신임 사장의 이 행보가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알 수 없죠.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박성중 의원이 좌편향된 그 최근에 이제 임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정부 여당의 어떤 스탠스, 강경한 스탠스와 궤를 같이 한다. 보조를 맞추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민 사장이 오늘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KBS 사람들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구조조정 얘기하고 임금 이게 임원진이지만은 30%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KBS가 조금 비대하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데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비판적인 사람들만 다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침묵하고 있는 KBS 사람들도 아마 거기까지 가면은 아마 옛날에 조금 안 좋은 좀 아팠던 기억이지만은 지금 뭐 파업을 다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내용과 연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상법 개정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99.9999%로 제가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이미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이미 많이 했는데. 행사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정부에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거 거부해달라고 이거하고 이제 노란봉투법, 이제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제 2, 3조 개정안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하고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네.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방송청을 장악하는 게 아니면 뭐 그쪽 표현으로는 방송을 정상화하는 게 총선의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공영방송 이사를 지금 KBS는 7대 4 구조로 11명인 거를 21명 뭐 이 정도로 늘리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적한 거를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좋은 거는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고. 그러게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KBS 사장 내 맘대로 임명 못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에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정상적으로 하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책임이 있고. 예,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주당도 향후 만약에 정권을 가져오거나 그러면은 진짜 뼈 아프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매도 금지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공매도 얘기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MSCI 선진지수 편입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일 났다. 대한민국 경제 진짜 큰일 났다. 큰일 걱정이다.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 6월까지로 지금 금융위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시한을 하겠다라고 한 정해놨죠.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금지한다라는 거는 언제까지 금지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럼 거예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시장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뭐 다른 게 아니야. 호재 악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예측 불가능할 때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그널은 뭐냐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개미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한다라는 건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지금 환율도 안 좋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이윤이 더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다? 아 정말 이미 그리고 지난번에 공매도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 주식 더 빠졌어요. 그때보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성적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경제는 정말 경포대인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네요. 예. 정책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정부가 어제 69시간제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제 개편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노사가 합의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업종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연금개혁하고 거의 비슷하다 구조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연금개혁도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24가지 방안을 만들어낸 다음에 본인들이 결론을 안 내고 자 국회가 논의해보세요라고 다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8개월 동안 이제 여론조사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경사노위가 논의해보세요 이렇게 떠넘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론을 낼 경우에는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겠다. 그거는 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그래도 정부가 기능을 하는구나 뭔가 거의 무정부 상태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때 올해 3월 달에 이거 69시간제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 꽂힌 거예요. 야 개편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 거기에 노동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법하고 경영자만 경영학 교수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낸 안을 가지고 갑자기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물러섰잖아요. 그때 여론이 엄청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노동자 의견도 듣고 뭐 국민 의견도 듣고 사용자 의견도 듣고 하려는 최소한의 어떤 뭐 이렇게 형식적인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정부가 정상입니다. 역대 정부는 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정부는 그렇게 안 해오다가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정부가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긍정적인 평가를 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노동계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노동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뭐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은 경사노위에서 특히 한국노총이 좀 참여한다고 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 동안 근무 시간에 10수 차례에 걸쳐서 주식을 해온 사실이 오늘 드러나서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도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경향신문 단독해서 북 미사일 쏜 날도 주식 거래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냥 김남국에 준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그때 코인 거래했다고 그때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상임위 열릴 때 그때 뭐 청문회 할 때 이럴 때 나 코인 거래하고 그래서 지탄을 받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자가 지금 이 정도면은 후보자가 아니고 후보자죠. 이 정도면은 이분은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보야 될 것 같고 이건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죠. 정권에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권에서 지금 신원식 장관도 최근에 지금 주식 거래하는 거 이거 걸렸다가 문자가 찍혀서 논란이 됐잖아요. 논란이 됐잖아요. 왜 이 정부 사람들은 다 주식에 못해서 안달인가요? 이렇게 좀 안 할 때 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근무 시간 아닐 때 좀 하십시오, 제발. 끝으로 40초 남았는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혁신위원회 험지 출마
출마 요구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30초 짧게 일갈 부탁드릴게요. 자, 사상구에 남는 게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는 거죠. 서울에 가면은 떨어지는데 어차피 떨어지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신다라는 건데 그 정도로 본인이 이번에 출마하고 싶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사퇴를 하고 출마를 안 하는 거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모로 조금 포석을 뒀다라는 건데 일단 4,000명 동원한 거는 대단하다. 네. 누가 4,000명을 동원할 수 있겠어요. 이번 지역구 관리는 대단하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오늘 김영애 뉴스공감 인사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